에코프로가 FTSE ET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12일 어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16일 종가 이후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FTSE라는 건 Financial Times London Stock Exchange를 요약한 겁니다. 미국에 MSCI가 있다면 유럽에는 FTSE가 있어요. FTSE는 국가 단위를 선진과 선진신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선진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FTSE 내에서도 ET라는 거는 해당 기업의 수익이 50% 이상이 친환경 부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가장 유명한 테슬라가 있고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퀴넥스, 도쿄 일렉트론, 인피니티언 테크놀로지스. 국가별 비중만 놓고 보자면 미국이 45.58%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테슬라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FTSE ET100과 50에 포함된다라고 뜹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50이죠. 근데 100까지 포함되는 이유는 ET100과 50이라는 거는 ET 내에서 시가총액이 탑 100인 종목들을 ET100이라 부르고요. 시가총액 50등 안에 드는 애들을 ET50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0 안에 들면 100위 안에도 드는 거죠.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ET50의 구성 종목의 총 시가총액 규모를 합치면 980조 9,724억 원입니다. 이거는 얘네한테 들어가고 있는 패시브는 자금의 규모가 아니고요. 얘네 그냥 총 시가총액 규모입니다. 에코프로가 몸을 섞으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애들의 덩치가 얼마나 다, 요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평균을 매겨봤을 때는 18조입니다. 합쳤을 때 980조인데 평균 내면 18조인 걸 보면 테슬라의 시총이 1021조이고 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큰 것 같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같이 노는 형아들의 시가총액 규모보다 각각 얼만큼 패시브 자금을 받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에코프로가 FTSE 50과 100에 포함이 된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많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이 조금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얼만큼 비중을 할당할지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부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를 하나 찾았는데 보여드리면 베타파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베타파이에서도 일부 자료들은 또 돈을 내고 보라고 해요. 뭐든지 정보는 완전한 무료가 없습니다. 일정 부분의 페이는 내고 봐야 되나 봐요. 일단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얘네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누는 게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라고 그러는데 패시브 펀드는 특정 지표나 지수를 추종하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그러니까 키 맞추기 이런 걸 하는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많은 비중을 때려놓고 상황과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유입 자금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액티브 펀드였다면 조금 더 많은 파급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포함되게 되는 FTSE ET 인덱스는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ETF를 추종하는 겁니다. ETF 트래커라고 불러요. 여기도 나오는데 요번에 나와 있는 요 인덱스는 액티브 ETF랑은 관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나와 있죠. 현재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 한해 가지고 FTSE ET에 포함되어 있는 ETF를 보면 자금 규모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ETF가 대략적으로 한 500억 조금 넘네요. 1000만, 1억, 10억. 아니네요. 50억이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FTSE ET 50 인덱스를 좀 들어가 보시면요. 여긴 또 다릅니다. 가장 총 자금 규모가 큰 거부터 나열을 해보면 뱅가드가 먼저 떠요. 제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게 블랙록이랑 뱅가드거든요. 그 중에서 뱅가드가 뜹니다. 근데 뱅가드 것만 놓고 보면 500억 규모가 됩니다. 500억 규모, 그리고 470억 규모, 그 아래 등등등 다 합치면 한 3, 4천억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래까지 쭉 다 합쳐보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돈을 내야지만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대충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할 수 있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빔을 굉장히 좋아하고 에코프로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FTSE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효과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립기어를 넣고 최대한 개인적인 어떤 호의적인 마음을 배제하고 얘기를 하자면 FTSA 자체가 다루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엄청 커요. 근데 그 중에서 FTSE ETF 내에서도 Environmental Technology ET 분야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대충 ET 50 안에 포함되는 ETF의 규모를 토탈 SRS를 기준으로 한번 합쳐보면 한 2, 3천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자금 규모 자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이런 게 들어온다더라, 이게 무조건 올려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요, 에코프로가 FTS에 포함됨으로써 이전에는 다른 국가에서 혹은 기업들이 에코프로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포함되면서 같이 운영되다 보면 아, 이런 기업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홍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비싸지만 결국엔 강남으로 가려는 것도 어울리는 이웃들과 직장 동료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물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은 당연히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어떤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말려 들어오면서 올리는 이러한 기대감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 사실 그러면 저도 좋죠.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여튼 지금 시장은 이러한 기대 효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 자금의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크진 않다. 근데 어디까지나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금 규모가 작든 크든 그 이벤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MSCI에 편입하는 게 실패가 되었었는데, 그래도 MSCI에서 아쉬움을 요 FTSE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번 MSCI 정기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난번 5월 달에 발표가 되었었던 MSCI에 코스모 신소재가 편입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영향을 주지 않네 싶었는데 그 이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MSCI였던 아니면 FTS이던 그 이벤트 모멘텀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 날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날짜 이후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책정되어 있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작긴 한데 다음번 정기 회의에서 ETF에 포함되는 금액 자체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근거로는 실제로 이 ETF의 성과가 매우 좋아요. 이 안에 포함되는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연간 수익률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나 아니면 ET 인덱스에 조금 더 많은 자금이 할당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5월달 기준으로는 작다, 이것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다음 MSCI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